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대치 상상미학학원에서 삼수를 하고 2024년 서울대학교 공예과에 합격한 김수민입니다. 저는 2024년 수능에서 국어 2등급, 영어 3등급, 수학 5등급, 생활과 윤리 1등급, 세계지리 1등급을 받았고 서울대학교 공예과, 동덕여자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두 군데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재수 때 원하는 학교에서 전부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아서 삼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저의 미래와 가능성을 위해 입시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재수 때 상상미학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주변 학원들과 비교해서 커리큘럼도 체계적이고 강사 라인업이나 학습 환경이 너무나도 압도적이라 등록하고자 했었습니다. 다만 같이 상담을 오셨던 어머님께서 좀 더 학생들이 적은 소수 중심 재수학원이 제게 맞지 않겠냐고 권유하셔서 재수 때는 선릉 근처 다른 소규모 재수학원을 다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수 때 국어 시험이 꽤나 평이하게 나온데도 불구하고 4등급을 맞았고 지원했던 3개 대학에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삼수를 하기로 결정하고는 다른 곳들은 아예 상담도 가지 않고 상상미학에 바로 등록했습니다. 삼수 때 상상미학 대표님과 입학 상담을 했는데 작년에 오시지 왜 그러셨냐고 물으셨는데 어머님께서 제가 목동 엄마다 보니 작년에는 대치동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네요 라고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저는 삼수를 하면서 이왕에 삼수까지 하는 거라면 목표를 서울대로 정하자고 결심했는데 입학 상담할 때 대표님께서 올해 꼭 서울대 가라고 삼수하는 거니까 그리고 꼭 서울대 갈 수 있으니까 너무 기죽지 말고 힘내서 잘해보자 라고 하셨던 말씀이 제게 꽤나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대에 합격했다라는 결과를 떠나서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고 선택하는 학원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상상미학에 다니면서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커리큘럼이나 엄격한 관리 시스템, 강사 라인업이나 학업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최적화된 학습 환경 등이 다른 학원들과는 비교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최상위 미술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경우 웬만하면 거의 상상미학을 다니다 보니 희해질 틈도 없고 알게 모르게 약간의 경쟁심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능 전까지 이어지는 엄격한 관리나 압도적인 면학 분위기는 정말 다른 학원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어 같은 경우 저는 현역대와 재수대의 경험을 토대로 연계 지문에 중점을 두고 공부했습니다. 문학은 모든 작품을 꼼꼼하게 본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독서는 모든 지문을 훑어보되 제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또는 틀린 적이 있는 주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기출도 7개년을 돌리며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저의 약점이었던 독서는 A4 용지의 각 문단을 저의 스타일대로 구조화하고 요약하여 지문을 모두 이해한다고 생각하며 공부했습니다. 오답을 할 때는 맞은 문제까지 반드시 모두 점검했습니다. 또 제가 찾은 근거와 해설지에서 제시하는 근거를 다른 색으로 표시하며 지문과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수학은 제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어려움이 있었던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공예과의 경우 수학이 감전제이기 때문에 4, 5등급 이상 정도로만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저의 전략은 제가 풀 수 있는 문제만은 반드시 마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쉬운 개념서와 문제집을 선택해 제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위한 개념을 다시 공부했고 수업 외에 매일 공부할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을 정해서 감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영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에 쓰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영어 수업 시간에만 집중하고 영어 자습 시간을 줄였더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공예과의 경우 국어와 탐구 비중이 크고 영어와 수학은 감전제이다 보니 나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년 입시를 하는 동안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입시에 있어서 학습 시간의 배분이나 학습 전략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수에 맞춰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하는 대학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대학의 입시 요강에 맞게 과목별 학습 비중을 배분하고 학습 전략을 잘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 필요한 것을 신중하게 따져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유는 개념이 탄탄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자신만의 정리 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필기를 정리한 노트여도 좋고 자신이 이때까지 틀린 제시문이나 선지를 OX의 문제 형식으로 정리한 것도 좋습니다. 저는 제가 틀린 문제와 재종학원에서 들었던 수업 내용을 OX 문제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자투리 시간이 날 때마다 저의 노트를 넘겨보며 제가 틀린 이유를 되새겨 실수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이 노트는 수능장에도 들고 가 점심시간 동안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꼼꼼히 공부하고 암기한 덕분에 50점을 맞아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지 또한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지도를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흔히 통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지도학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통계도 정말 중요하지만 세계지리의 모든 내용은 지도와 위치를 기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지도학습이 통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들어 세계지리는 국경선이 맞닿아 있는 국가들을 외우는 것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지도학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매일 아이패드로 백지도를 띄워놓고 국가명을 쓰며 셀프 테스트를 해가면서 위치를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생윤처럼 노트에 따로 정리해서 들고 다녔습니다. 가장 고민이 되었던 과목은 국어였습니다. 국어가 빠른 시일 내에 올리기 힘든 과목 중 하나이고 타임어택을 포함해서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끝나지 않는 숙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원에서 2학기부터 매우주 보던 모의고사로 저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모의고사를 통해 체크되는 약점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제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나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보완해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성적이 성장 그래프는 계단 모양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 조금 부진하다고 느껴지던 국어를 학원 모의고사에서 한번 100점을 받고 나니 성적이 안정되기 시작하였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삼은 것은 삼수를 시작하면서인데 재수 때에는 그저 내가 쓰려는 대학 전부 좋은 학교니까 그중 어디라도 갔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했다면 삼수 땐 서울대학교라는 꿈에만 그리던 목표가 제게 큰 원동력이 되어줬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다 보니 원하는 성적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능이 가깝지 않을 때에는 쉬는 날을 꼭 정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은 오전에서 저녁까지만 미술학원을 가고 저녁쯤부터 밤까지는 공부나 실기 생각 없이 쉬면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다시 보기로 시청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새벽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으면 다음날 몸이 피로할 뿐더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에 빠져들기 쉽기 때문에 일찍 잠들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해서 제 스스로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관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수능이란 얼마나 침착한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침착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한 것을 극도의 긴장감이 넘치는 수능장이라는 환경에서 침착하게 하나씩 꺼내 보이는 것이 수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한 시험인데 한순간에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 준비한 시험인데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나를 믿자 라고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몸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한 엉덩이 힘은 건강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죠. 제가 삼수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건강한 정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몸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충분한 수면, 든든한 식사, 그리고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 등이 중요함을 꼭 명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많은 선생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저의 담임이셨던 김영만 선생님, 그리고 제 성적이나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을 신경 써주셨던 한성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시고 추가 과제도 주시면서 저의 영어를 신경 써주신 서연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삼수생인 제가 서울대가 아닌 더 안전한 길로 가야 할지 고민이셨던 저희 어머니를 그리고 저를 믿고 같이 설득해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채점이 끝나고 대표님과 정시지원 상담을 하는데
제가 삼수다 보니 어머님께서 국민대, 서울과기대를 지원하기를 바라셨거든요. 저는 무조건 서울대 공예과를 보겠다고 우기고 있었고요. 그때 대표님께서 미대 입시는 인문, 자연계랑 달라서 안전한 길은 없다고 하시면서 다른 학생들은 점수가 남아도 용기가 없어서 서울대에 지원을 못하는데 수민이가 이 정도로 원하는 대학이라면 수민이는 꼭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하시면서 어머님께 수민이를 믿고 2달만 더 어른들이 응원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어머님도 설득해주시고 제게 또 한 번의 큰 힘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대 합격 후 대표님께서 축하 전화를 주셨는데 통화 중에 살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이번 입시에서 수민이가 끝까지 도전해서 성취해냈던 그 경험을 잊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셨던 말씀 꼭 기억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가장 눈을 끌었던 것은 사회탐구 과목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강의를 잘 하시기로 유명한 분들이어서 가장 기대가 되었기도 하고 실제로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3학기쯤 선생님들께서 진행하셨던 시대인재 서바이벌 모의고사는 마지막까지 제게 있는 약점들을 체크하고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 삼수라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보냈던 커넥트 라이브러리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전 수업이 끝나면 라이브러리 자습관에 지정된 제 자리에서 10시까지 자습을 했는데요. 쾌적하기도 하고 자습 감독 사감 선생님들께서 워낙 자습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셔서 졸거나 다른 생각하는 시간 낭비 없이 더욱 집중해서 학습할 수 있었던 제게는 나름 아늑한 학습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기별로 개설되는 다양한 특강들이 좋았습니다. 국어, 영어, 사회탐구 모두 특강이 있어서 본인의 부족한 점을 채울 기회가 많다는 것이 상상미학 학원만의 또 하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상상미학이란 지도입니다. 서울대학교라는 처음 가보는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는 저에게 길을 잃지 않고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제시해 주었고 지도를 보면서 그 길을 열심히 헤쳐나갔더니 서울대학교라는 처음 가보는 그 목적지에 단 한 번에 시행착오 없이 잘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게 있어 상상미학이란 평생 잊지 못할 지도라고 생각합니다.